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10불불 17 기초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0불불 1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7이라고 하는 의미는 2017을 의미하죠. 2017년도, 즉 다시 얘기해서 10불불이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그 버전업 돼서 출시된 해, 그 출시된 연도를 이와 같이 뒤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2017년도 버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불불 최종 버전은 2017년도에 출시된 10불불 17 버전이 지금까지 현재 최종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10불불이 처음에 출시된 연도가 그러니까 표준화된 10불불 표준 언어가 98년도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불불을 표기할 때 10불불 98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로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10불불 2003년도에 10불 03 그 표준이 출시가 됐습니다. 03 표준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이후에 10불불 11 버전이 출시가 됐고 그 위에 14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14 버전이 사용되다가 최근에 2017 버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만들어진 요 10불불 언어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그러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10불불 그러니까 11년도 이전까지를 그냥 일반적으로 10불불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 버전업을 모던 10불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10불불 언어를 소개하는 과정부터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 언어, 10불불 언어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10불불 언어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 그 기원이라고 하면은 C 언어죠. 예, C 언어.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C 언어는 뭐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프로그램 랭귀지죠. C 언어는 이제 유닉스나 윈도우와 같은 이런 운영체제 또는 그러한 컴파일러를 비롯해서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그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C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 언어의 그 목적이 이와 같이 어떤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영 체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은 기계어에 가깝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 저급 언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는 뭐 자바나 이러한 뭐 비주얼 C++이라든지 이러한 언어들은 고급 언어에 속합니다. 고급 언어라고 하는 거는 어,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기 쉬운 그런 언어,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언어, 즉 그 프로그램 소스들이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러한 언어들을 고급 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반면에 저급 언어라고 한다면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언어, 즉 아주 단순한 언어들 있죠.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아주 단순해요. 이런 자바나 이런 다른 객체지향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단순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 기계어, 즉 여기서 말하는 기계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러한 언어들로 어, 컴퓨터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는 뭐죠? 0과 1이죠.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즉 이러한 언어에 가까운 기계어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 이러한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가장 이해하기 힘든 언어는 바로 0과 1로 된 언어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거의
이해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런 언어를 기계어라고 그래요. 반대로 인간에게는 이러한 기계어들은 저급 언어에 속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C 언어 자체가 기계어에 가깝다 보니까, 즉 기계어와 호환이 잘 돼요. 그러니까 기계어에 가깝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계어와 호환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C 언어도 뭐 영어로 물론 되어 있고, 물론 어, 그, 그 일반 다른 C++ 언어나 자바 언어에 비해서는 코드가 좀 간결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 이런 자바나 이런 고급 언어에 비해서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저급 언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어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제 그 포인터 개념, 이제 C 언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포인터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터와 같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 언어가 상당히 들어가면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급 언어로 분류되는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이렇게 C 언어를 사용을 해서 그 워드나 또 여러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죠. 워드, 예를 들면 엑셀이나 이러한 그 윈도우용 프로그램들,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무용 OA 프로그램들을 뭐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코드가 더 많아지고 문장 또한 또 상당히 많아지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연으로 이제 다 하려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범용 어플리케이션, 좀 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범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 C 언어의 어떤 그런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C++ 언어다. C 언어 기반의 이 C++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C 언어가 제공하는 뭐 여러 좀 이식성 높은 그런 처리를 좀 이식성도 높고 처리 속도도 높은 어떤 그러한 것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장점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C++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적합한 언어를 만들고자 C 언어가 제공하는 이식성과 높은 처리 속도를 그대로 보장하면서 복잡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C++ 언어는 뭐 객체 지향 언어 클래스라든지 연산적 오버로딩이라든지 템플릿이나 예외 처리와 같은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한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 언어와 호환성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일단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도입됨에 따라서 C 언어와는 최근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C++11, 요 C++11의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버전이고요. 이 이전 버전을 C++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버전을 모던 C++이라고 부릅니다. 자, C++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C++이 만들어졌던 그때가 버전이 1998년 C++98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C++98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C++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이 이제 수정이 되면서 C++03 2003년도에 2003년도에 그 C++03 표준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의 그 10불불 표준이라고 하면 요때 2003년도에 만들어진 요 10불불 03의 그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됐죠. 그러니까 10불불 입문서들이 이러한 표준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때 이제 또 2011년도에 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011년도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전 버전들 C++ 98이나 03 이런 이전 버전들을 그냥 일반 C++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C++ 11, 11 버전 이후에 언어 C++ 언어를 모던 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이때의 C++ 언어는 그냥 그 객체 지향적인 그런 개념,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이때 요 C++ 11이라고 하는 요 버전에는 기존의 기능 이외에도 STL이라고 하는 STL이라고 하는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이건 이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이런 STL이라고 하는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나 또는 람다 그리고 또 펑션 클래스 같은 그리고 스레드를 갖다가 비동기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퓨처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문법에 있어서도 클래스 템플릿의 어떤 추상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2011년도 C++ 11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C++ 14 2014년도에 다시 또 한번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C++ 17이라고 하는 버전이 표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버전은 C++ 17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017년도에 그 표준화된 C++ 17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요 11과 요 14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확장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장. 그 기능을 새롭게 확장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C 언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C++는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즉 C 언어의 장점인 이식성, 그 다음에 높은 처리 속도, 요거를 좀 더 어떻게 보장시키기 위해서 보장시키면서 이런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과 같은 그런 범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러한 좀 난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언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C 언어 어떻게 보면 초창기 89년도 C89부터 해서 C99년도 그리고 이 중간에 C++ 98이 만들어집니다. C++이 만들어지죠. 98. C 언어도 이제 99년도에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러한 C++ 98이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가 표준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2003년도에 한번 버전업이 되고요. 03이라고 그러죠. C++ 11 그리고 C++ 11, 14.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요 14 버전이 2014 버전이 사용되었고 지금 현재 최종 버전은 C++ 17 버전.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스탠다드 표준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이때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이유를 기준으로 해서 모던 C++ 이때를 그냥 일반 C++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 17은 11과 14년도에 이 버전을 확장시킨
그러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빌드 과정을 좀 보면 뭐 요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우선 C 언어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 언어보다는 약간 속도는 느려요. C 언어보다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템플릿과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기능 때문에 약간의 속도가 느려지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이라든지 자, C++은 이러한 템플릿이 추가가 돼서 템플릿이라든지 또는 OOP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 그러한 기능이 객체 지향 언어가 제공하는 어떤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 당연히 C 언어보다는 약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타입 변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형성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죠. 데이터 타입의 변환이나 다형성, 그러니까 타입 변환이라고 하면 뭐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타입 변환이나 다형성의 어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메모리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테이블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C++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C 언어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러한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메모리를 관리하는 기능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메모리를 관리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C 언어보다는 속도가 약간 느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C++ 언어가 이제 이 C 언어보다는 아무래도 속도는 약간 느린 점은 있지만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C 언어보다는 높죠. 그렇죠? 생산성이나 사용자 편의성이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사용자 편의성이 좀 더 좋아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성능이 뭐 훨씬 좋은 건 아니에요. 성능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C 언어보다는 뭐 성능 면에 속도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생산성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성능을 우선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에는 C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OS 윈도우라든지 또는 리눅스라든지 이런 OS들은 성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운영체제와 같은 또는 오픈GL과 같은 이런 그 그래픽과 관련된 이러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C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컴파일러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C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 이제 사용되는 많은 언어들 중에 뭐 잘 알려져 있는 자바, 그 다음에 C#,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주로 업무용 범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그런 적합한 언어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 언어, C++ 언어는 뭐 게임, 일반 게임이라든지 또는 음악이나 또는 그래픽과 같은 일정한 성능을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C++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빌드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전처리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컴파일 단계를 거치고 어셈블링 단계, 그 다음에 링크 단계를 거치게 되죠.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전처리 단계는 이제 프로세싱 단계라고 그래서 전처리기가 있어요. 전처리기를 이제 매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처리기, 즉 매크로 프로세서가 작동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만들면 프로그램 소스가 만들어지죠.
그쵸? 그럼 이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게 되면 이 소스를 이제 실제 실행 가능한 실행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을 컴파일링 단계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빌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빌드 과정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컴파일, 어셈블링, 링크 단계, 전처리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우리 그냥 보통 컴파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컴파일한다라고 하면 이런 네 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네 단계를 거쳐서 컴파일링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빌드 과정이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전처리 단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매크로 프로세서가 작동되는 단계인데, 이 매크로 프로세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로 소스를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소스를 어, 그 문법에 맞는지 문법적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소스를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별 평가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평가. 그러니까 전처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문법 해당 소스에 대한 문법을 해석을 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주석을 달아줘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석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실제 동작하지 않는 코드죠. 그래서 이런 주석 처리된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전처리기가 주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코멘트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코드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뭐 C 언어를 사용해 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종의 전처리기라고 해서 이와 같이 include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는 뭐 include라든지 또는 뭐 define이라든지 이렇게 전처리기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키워드, 이러한 키워드를 파일들을 읽어드리는 과정이 전처리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clude 해서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인풋 헤더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전처리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전처리기가 이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파일들을 읽어드리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서 파일들을 읽어드리고 실제 컴파일이 가능하도록 실제 프로그램 소스로 만드는 과정을 전처리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처리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 컴파일 단계는 이 전처리 단계에서 필요 없는 것들, 주석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헤더 파일들,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 그래서 순수한 프로그램 소스로 만드는 그런 단계가 전처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 전처리 단계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프로그램 소스를 어셈블리 코드로 만드는 단계가 바로 컴파일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코드는요, 일반 C 언어의 코드로 작성된 것을 조금 더 기계어에 가깝게 만드는 코드를 어셈블리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어셈블리어입니다. 어셈블리어는 조금 더 개발자가 이해하기가 힘든 언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법이 다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그 처리하는 그 문법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문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계의 그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좀 높아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저도 이제 어셈블리어는 전공 하면서 예전에 한번 수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이 어셈블리 언어가 그때 당시에는
시험에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모르겠네요. 최근에는 어셈블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어셈블리어는 뭐 어쨌든 이렇게 어셈블리어 코드로 어, 그 변화를 해주는 과정이 컴파일 단계예요. 이 어셈블리어 코드는요 기계어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어 0과 11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기계어라고 하면은 01, 0과 1로 표현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계어의 전 단계 언어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딱 봤을 때는 이해하기 정말 힘든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훨씬 더 빠르게 이거를 해석을 하겠죠.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때 어셈블리 코드로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링 단계가 있습니다. 어셈블링 단계는 이 만들어진 어셈블리 코드를 오브젝트 코드로, 즉 모듈로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의 중간 단계, 이제 링크 단계에서 이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드는 단계고요. 어셈블링 단계에서는 이 어셈블리 코드를 오브젝트 코드로 즉 모듈 형태로 해서 실행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의 중간 단계에 존재하는 파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코드는 링크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코드가 오브젝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추가해주는 코드, 모듈로 하는 그런 단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링크 단계는 이제 실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면 그 프로그램 소스를 어떻게 해요? exe 형태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컴파일을 거쳐서, 즉 예전에는 그냥 컴파일이라고 했는데 이 컴파일 과정을 이렇게 프로그램 빌드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 빌드 과정을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셈블링 단계에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면 오브젝트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때 해당 오브젝트에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단계, 즉 이 부분만 좀 다시 보면 이제 여기 오브젝트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코드에서는 이제 실제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자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들이라고 하면은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예, 라이브러리를 자 이용을 해서 링크를 하게 돼요.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링커가 있어요. 링커가 해당 링커가 이 라이브러리를 이 오브젝트 코드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어셈블러에 의해서 자 이렇게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게 되면 이 오브젝트 코드를 그 링커에 의해서 오브젝트 코드를 가지고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실제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이 오브젝트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 오브젝트 코드가 실행 파일을 거치는 과정에서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를 이 어셈블링 단계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정보를 주는 거죠.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한지 그 정보를 오브젝트 코드에다가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링커는 이 정보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한지 그 정보를 이 오브젝트 코드로부터 얻어와서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빌드 과정 이해를 하시면 뭐 직접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 내용이 뭐 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쭉 훑고 넘어가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직접 저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비주얼
요즘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17이 나왔죠. 예, 비주얼 스튜디오 17 버전으로 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요 다음 시간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저는 이제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직접 한번 프로그래밍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